안녕하세요. 주식김 선생입니다. 9월 30일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9월에 실적으로 마지막 날인데요. 연휴를 앞두고 현금화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뭐 생각보다는 많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매도가 좀 나온 상황이고, 뭐 시장에서는 항상 연휴를 앞두고는 뭐 시장이 부진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매매를 했을 수도 있고, 실적으로 마지막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매도를 쳐서 일단은 좀 쉬었다가 금요일 그 목요일이죠. 예, 목요일 날에 현금화하고 남은 돈으로 다시 매수를 하겠다. 뭐 요런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수급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 자, 오늘은 조선주랑 방산주, 변압기 뭐 이쪽이 이제 반등이 이제 제법 나왔는데, 뭐 이쪽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전반적인 시황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미국 시장이 어제 이제 반등이 시장 자체로는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뭐 나스닥이 0.4% 정도밖에 안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도 약간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지수 상승률은 얼마 안 나오는데, 이제 어제 보게 되면 AI 반도체, 뭐 HDD, SDD 이런 종목들,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강한 그러한 종목들 있잖아요.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도 많이 올랐고, 뭐 시게이트나 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뭐 시게이트 뭐 이런 종목도 거의 10% 내외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하드 만드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또 강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약세의 흐름이 나오고 조선주, 방산주, 변압기 쪽이 올라오면서 좀 헷갈리는 그런 이제 시장 흐름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약간 시장 자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순환이 돌면서 이게 순환매가 돌면서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제 주식을 선택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어제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 이제 밀리는 이제 그런 양상이고, 지금 봐서는 5일선, 11선을 돌파를 못하고 저항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빠졌다가 재차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그려볼 수는 있고요. 코스피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21선 근처에 있죠. 이날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해서 코스닥은 언제든지 반등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역에 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건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뭐 오늘 지수가 좀 부진할 수도 있었는데 뭐 많이 안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선주가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방산주도 좋은 모습, 변압기도 좋은 모습. 그래서 이쪽이 이제 좀 올라오면서 지수 방어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지수 자체는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은 당연히 지수는 빠지겠지만은 이쪽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 방어는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조종을 많이 받았거든요. 조선주들이 이제 조종을 이제 많이 받은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올라왔단 말이에요. 반도체는 주지부진하고, 그러면은 얘네 둘은 지금 약간 반대의 경우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하나가 좀 빠지고 어느 한쪽이 올라오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조선 방산 변압기 쪽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고 반도체 쪽은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 이제 확실히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게 일단 뭐 조선주들이 이제 반등을 이제 보여줬지만 일부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저항에 이렇게 이제 부딪혀가지고 윗꼬리가 있는 기업들이 이제 몇 개 보입니다. 뭐 아닌 기업도 있지만은 그렇게 걸리는 기업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기 맞고 다시 빠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 방산주는 하나 에어로만 굉장히 좋았고 나머지는 이제 오르다가 윗꼬리가 좀 달린 이제 그런 상황이고 변압기들도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원자력은 계속해서 약세. 예,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볼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이제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이제 쟤네들이 올라오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면 반도체 쪽이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도체가 뭐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82,500원에서 85,800원 요 사이. 오늘 수급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빠졌지만 순 매수는 매수가 더 높아요. 외국인이 더 많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더 많이 매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져요. 그래서 요새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케이스는 반대의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뭐 내일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개인들이 팔아가지고 빠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수급을 보면은 다시 반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여기저기서 나오고는 있는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죠. 개인들이 매도를 해서 목요일 날 나는 현금화해서 그거를 연휴 때 쓰겠다. 이런 게 이제 딱 보여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하이닉스는 이제 뭐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했긴 했는데 사실 뭐 이게 평상시에 거래를 고려를 했을 때는 이거는 뭐 매도한 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어제 기관 외국인들이 50만 주 매수를 해가지고 4.6%나 올랐는데 오늘은 20만 주 매도를 했어요. 예. 근데 0.1% 빠졌습니다. 예. 사실 뭐 매도가 별로 나온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수급으로 봐서는 이게 크게 빠질 만한 그런 수급.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 얘가 조종이 나온다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모호한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선주가 계속해서 반등이 나올지, 방산이 계속해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이쪽이 빠질지 아직은 감을 못 잡겠다. 그래서 좀 헷갈린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명확해져야지 방향성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안 가야지 조선주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빠지면은 이제 얘네들이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고, 아무튼 모멘텀은 둘 다 이제 중요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뭐가 올라가더라도 괜찮은 그런 상황인데, 뭐 시장이 미친 척 해가지고 다 같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리고 예전에 막 2007년도에 엄청난 대세 상승을 할 때도 그랬지만은 그냥 주도 섹터가 한쪽이 밀고 올라가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는 대표적인 게 바이오가 맨 처음에 이끌었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라던가 뭐 특히 12월 달 됐을 때는 반도체주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반도체주가 엄청나게 오르고 나서 시장 시세가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그때는 그랬고 2006년, 2007년 이때는 흔히 말하는 중국 수혜주들, 조선주, 뭐 증권주, 그리고 중국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이런 애들만 많이 올랐단 말이야. 막 철강주 막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때. 그때 막 뭐 삼성 ENA니 뭐 이런 종목들 막 2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어느 쪽인지 말씀드리기는 이제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둘 다 가능성을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일단은 반도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은 그간 계속해서 드렸으니까 조선주나 방산주, 변압기 쪽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은 조선주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조정이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시적으로 조정이 별로 안 나왔어요. 이 반도체들이 막 날아가기 시작할 때 조선주들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달 내내 빠졌는데 오늘 양봉 하나로 한 달 내내 빠진 거를 다 복구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주들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오늘은 HD 쪽이 이제 강했는데, 뭐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 오늘도 그렇고 엔진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하더라. 그래서 뭐 맨 처음에 맨날 엔진 관련된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 오늘도 그러한 모습이 이제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는 오히려 최근에 좀 제법 빠졌죠. 중소형주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이 이제 제법 나온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좀 반등 폭이 조금 크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지금 얘네들이 빠지는 과정에서 나왔던 모멘텀 이제 악재 요인이 뭐냐면은 관세 노이즈가 좀 생기면서 관세가 이제 구체적으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사인을 안 한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이 다시 막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가 제대로 될 거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려가 사라지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협상과 관련해서 뭔가 이제 합의를 좀 가져간다라면은 그러면은 조선주들이 올라올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보게 되면은 연휴 지나고 나면은 10월 중순인데 10월 말에는 에이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앞두고 뭔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적으로 에이펙 때 뭐 조선주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는 게 경주에서 하잖아요. 경주 옆이 또 울산이잖아요. 트럼프가 울산 간다 그러면 아마 조선주 엄청 오를걸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10월 달이면은 실적 시즌인데 이제 10월 중순부터 발표를 하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연휴가 있다 보니까 10월 중순이 금방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실적 시즌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이 오르겠죠. 그러면은 반도체 쪽이 오르냐, 조선 방산 변압기 쪽이 오르냐.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항상 좋게 나온 데는 조선주, 방산주, 뭐 변압기 이런 쪽이었어요. 반도체는 SK 하이닉스는 좋은데 삼성전자는 안 좋았고, 그 중소형주도 보게 되면은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있고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얘도 반도체 쪽도 실적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반도체 쪽에서 실적 모멘텀은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금 3분기에도 실적이 뭐 그냥 원래 애초에 실적 전망은 그냥 그저 그랬는데 그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엄청나게 좋게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을 좋게 보이면은 뭐 그때 되면은 삼성전자가 강할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그래서 헷갈리다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제 염두를 해두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실적이 뭐 계속해서 좋게 나오면서 조종만 받으면 올라갔던 조선주를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방산주도 그렇고 변압기 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 쪽이 있기는 한데 얘네 둘이 이제 뭐 합병을 해가지고 뭐 이게 현대 미포가 현대 중공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서는 미포보다는 현대 중공업이 낫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HD 쪽은 당연히 현대 중공업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엔진주이기 때문에
HD 현대마린이나 엔진이나 하나 엔진이나 STX 엔진을 일단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의 실적이 역시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애는 얘다. STX 엔진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70% 좋아졌죠. 하나 엔진은 40% 좋아졌죠. 마린 엔진은 80% 좋아졌네요. 얘가 이제 훨씬 더 좋네요. 예, 그런데 실적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다소 높습니다. 그리고 LNG 쪽도 괜찮아요. 그래서 LNG 쪽은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거 두 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신경 쓰기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오션만 보셔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건설사는 여전히 HJ중공업이 강하다. 그래서 HJ중공업이 오늘 보시면 반등이 제일 크게 나오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얘네가 HJ중공업이 올라오면은 다른 조선주들도 다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뭐 현대임수도 올라오고, 뭐 세진중공업도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LNG 피팅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 더 강해야지 갈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소형 기자재 종목들이 급등을 많이 했는데, 그런 종목은 1승, 삼형 엠텍, 오리엔탈 전공, 케이프 등이 있는데, 오늘 흐름을 봐서는 케이프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일단 실적 대비해서 가장 저평가예요. 지금 영업이익이 2분기에 391억 원이 나왔는데 HD 마린 엔진이 277억 나왔잖아요. 얘는 영업이익이 277억 원인데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이에요. 근데 얘보다 케이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얘는 3,900억입니다. 시가총액이 거의 8배, 9배 차이 나요. 실적은 더 좋은데. 그래서 이제 아마도 오늘 제일 강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소형주 중에서는 케이프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LNG는 항상 한국 카본, 성광 밴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던 게 SK 오션 플랜트인데, 얘도 이제 괜찮기는 한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추가 상장 물량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매물 부담 때문에 잘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그간 많이 보여줬거든요. 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많이 빠진다 싶으면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번이 찐 반등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반등이 나오는 영역에서 일단 사두기만 하면은 얘는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수익을 항상 줬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기대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방산주 중에서는 뭐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얘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머지는 뭐 별로입니다. 예. 그래서 방산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변압기 쪽은 좀 헷갈리는데 얘도 대장주로 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종목이 계속해서 대장격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되는데, 내년을 생각하면 LS 일렉트릭도 나쁘지는 않다. 좀 저가에 사실 분들, 좀 길게 보실 분들은 LS 일렉트릭도 괜찮다. 왜냐면은 LS 일렉트릭은 나중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내년을 바라봐야 되는 종목인데, 올해는 영업이익이 4천억대예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년에 영업이익 껑충 뛰죠. 최근에 보게 되면은 1년에 500억씩 밖에 안 늘어납니다. 근데 갑자기 내년에 1300억씩 뜬단 말이에요. 예,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크게 수주를 받은 게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최근에 뒤늦게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지금 LS 일렉트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소형주 중에는 이제 산일전기랑 일진전기인데 이게 생각보다 일진전기는 너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말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진전기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야금야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면은 괜찮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한데 오늘 양봉 이후로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면은 의외로 잘 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은 그냥 여기 위에 있는 네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산일전기 여기까지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원자력도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원자력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은 수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수주 소식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현대건설을 보면 120에선도 이탈을 했습니다. 전저점도 또 이탈했어요. 그래서 원자력 쪽이 모멘텀이 잘 안 받는구나라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수주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 소식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의 시작은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강세를 보여줄 때부터 접근을 하셔도 늦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미리 들어가가지고 고생하기보다는 당장 좋아 보이는 조선방산 쪽이 더 나아 보이고요. 이 원자력 쪽은 관련된 수주 모멘텀이 있어도 있을 때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 방산 변압기 그리고 이제 해당 종목들 알아봤는데요. 얘네들이 계속해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반도체가 조정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또 반도체가 수급으로 보면은 멀쩡해서 재차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조선주들이 또 빠질 수도 있고 아무튼 되게 좀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그런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은 확실한 거는 미국은 AI 반도체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쪽이 좀 난리가 났는데,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 시장은 잘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이런 반도체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미국 시장에서 그러면은 아마 그 오늘은 우리나라 종목들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며칠 사이에도 그렇지만 오늘도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보지만은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 이제 빠진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빠진 종목들 일부를 보게 되면은 개인들이 매도를 해서 빠진 종목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틀 전에도 이제 그러면서 반도체주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 뭐 그게 아닌 종목인 경우에는 개인들이 매도한 종목 중에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못 올라가고 이렇게 빠진 종목들도 이제 보이고 뭐 아닌 종목도 뭐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매수한 거에 비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한 거에 비해서 상승률이 별로 안 나온다. 그만큼 일단 팔고 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오늘 강하게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으로 보면 또 반도체가 오를 것 같고 해서 좀 많이 헷갈리는 그런 시장인데 뭐 지금으로서는 둘 다 이렇게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 한쪽이 무너지는 쪽을 매도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매도를 하시고 올라오는 쪽을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아니면은 뭐 연휴 이후에 뭐 하셔도 이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연휴 전에는 시장이 부진한 거는 맞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크게 빠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경험했을 때는 크게 빠지기보다는 그냥 재미가 없었던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그나마 조금 낮고 연휴 전 마지막 날이 시장이 조금 낮고 그리고 연휴 이후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괜찮았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연휴가 길어서 이거 어떻게 할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일단은 상승장이기도 하고 미국장도 뭐 우려가 되는 그런 게 많이 있죠. 당장 내일 셧다운도 있고, 또 뭐 고용 보고서 발표를 하니 안 하니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셧다운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안 좋은데, 근데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예상도 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시장은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연휴 기간에 또 많은 일들이 오갈 텐데, 근데 이제 별일 없이 만약에 미국 증시가 또 야금야금 올라가지고 반도체주가 많이 올라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그 금요일 날 딱 거래 열리면은 엄청 우리나라 거 또 엄청 갭 떠서 시작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봐서는 보유를 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조금 더 나아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빠졌는데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일단은 뭐 셧다운이나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연휴 전 마지막 날에 빠진다라면은 일단은 담고서 가져가는 전략도 나빠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안 좋게 간다라면은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예, 손실을 피할 수는 없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만약에 뭐 연휴 기간에 미국 시장이 제법 빠져가지고 한꺼번에 우리나라 시장도 빠졌다 그러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한꺼번에 많이 빠지면은 그날 아마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뭐 많이 빠지든 안 빠지든 일단은 그냥 고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지지부진하고 좀 좋은 수급이 오더라도 수익 내기는 쉽지는 않았던 그런 시장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내일까지도 이제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너무 이제 적극적으로 뭐 매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종목들이 크게 빠진다, 예,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라면은 그거는 기회로 삼아도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고요. 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